네, 1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1번 분들 중에서는 지금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좀 미래에 대한 고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길을 걷고 있는데 그 방향이 괜찮은 건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 계속 해도 되는 건지, 지금 마음 상태나 아니면 환경이나 상황 이런 걸 좀 바꿔야 되는 건 아닌지, 어떤 분들은 이제 관계에 대한 차원일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그 현 상태에 대해서, 나의 어떤 삶에 대해서도 환경이든 상황이든 마음이 좀 정해져 있었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게 좀 흔들리고 계신 그런 부분이 보이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좀 확신도 있었고, 어떤 이것에 대해서 의미 같은 것도 있었고, 한때는 좀 열심히 붙잡아 보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걸 두고 이게 진짜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걸까? 이렇게 하다가 내가 결국 얻는 건 뭘까? 이런 의심도 들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내가 서 있는 어떤 땅, 바닥이 있는데, 아니면 신념, 어떤 방향성 이게 있는데, 지금은 그게 좀 단단하지 않은 느낌도 들고, 밟고 있는 땅들이 조금 흔들릴 것 같은 느낌들. 근데 이게 사실은 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 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꼭 부정적인 흐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 삶에 어떤 새로운 문이 열리기 시작할 때, 또 대운이 바뀌는 시즌에, 이제 그럴 때는 오랫동안 어떤 유지해 왔던 것들부터 서서히 지진이 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좀 정말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중심, 이런 거부터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건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건물이 되게 오래된 거예요. 근데 겉으로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 건물도 되게 멀쩡해 보이거든요. 근데 가까이 가보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걸 알아챌 수 있어요. 아, 이 건물이 사실은 되게 오래됐구나. 앞으로 더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다. 이거는 언젠가는 다 허물어야 되고 다시 지어야 될 것 같다. 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그냥 뭐 대충 보수 작업을 그냥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정말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게 되면 순식간에 건물이 무너지게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이상의 금이 가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갈라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아예 무너뜨리고 제대로 새로 짓는 게 낫겠죠. 오늘 카드들도 보시면 1번 분께서 뽑으신 핵심 카드에 사실 타워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이 카드는 좀 메이저 카드기도 하고 또 타로 카드 전체 78장 중에서도 가장 변화의 폭이 좀 큰 지진이라고 친다면 정말 역사에 남을 정도로 큰 지진 이런 걸 말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좀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많은 분들이 좀 무섭다, 걱정된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큰 일이 생기나 보다 이렇게 걱정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사실 이 카드는 그냥 뭐 지진이 온다, 사고가 난다, 부정적이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될 거다. 그걸 말하기 때문에 저는 늘 이 카드를 이야기할 때는 애벌레가 살고 있었다가 고치가 된다. 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고치에서 나비가 된다. 그 정도의 변화. 나비가 되고 나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는 과거를 돌이킬 수 없고 반복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피할 수도 없지만 동시에 진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땅에 애벌레가 붙어서 살다가 이제 나비가 되면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게 되잖아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죠. 어떤 혁신, 혁명, 그런 차원을 저는 좀 강조하게 되거든요. 애벌레의 시간도 있었고 고치로 살아가는 시간도 나름 길어요. 이제 그래서 타워 카드는 그 변화가 사실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 변화를 향한 방향성이 있었거든요. 누적된 쌓였던 그런 힘이 있어요. 화산이 폭발할 때도 생각해보면 그 밑에 있는 마그마가 정말 오랫동안 지구에 힘이 있었으니까 그게 누적됐다가 터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화산이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은 어떤 현상이나 관계나 어떤 일이 갑자기 바뀌는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게 되면 그제서야 이게 사실은 되게 오래전부터 있을 수밖에 없던 일이구나. 이건 정말 꼭 필요한 사건이었다. 오히려 정말 묵혔던 게 터졌기 때문에 오히려 내 인생의 흐름이 잘 풀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 좀 이렇게 회상하고 회고하게 되는 사건.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편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리딩을 하고요. 또 지금 컵 5번 카드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좀 속상하셨던 부분, 실망했고 아쉽다. 좀 이런 뜻도 있어요. 이 카드는 좀 이미 지나간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과거를 두고 봤을 때 내가 그때 좀 다르게 말했다면 혹은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안 했다면 난 정말 마음이 좀 편했을 텐데 좋았을 것 같은데 결론이 좀 더 달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여러분의 삶의 특정한 부분에서 그거 좀 아쉬운데 미련이 있는데 좀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컵 5번 카드는 실제로 이쪽에 보시면 남아있는 세워져 있는 컵 2개가 남아있거든요. 완전히 미련을 가지기에는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다, 희망이 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조 카드로 동전 6번이 나와 있는데 동전 6번은 이제 저울이 상징이거든요. 균형이 맞춰지고 공정해지는, 평행이 맞춰지는 차원을 말해요. 이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1번 분 경우에는 예전에는 내가 뭔가 더 양보했고 노력을 한 상태가 오래됐었고 근데 그에 맞는 대가나 보상, 어떤 자격이나 대접 같은 걸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봄에는 결정적인 변화, 타워 카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그냥 행운처럼 좋은 상황이 아니라 누적된 힘이 있었기 때문에 1번 분께서 받을 준비가 되었고 제대로 보상을 받게 되고 이게 완전히 삶의 새로운 터닝포인트로 작용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그리고 동전 9번이랑 동전 10번 같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과거부터 좀 누적되어 온, 꾸준히 가져온 여러분만의 노력이라든지 또 능력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차원, 좋은 일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분만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사건이 될 수 있다. 좀 이런 흐름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무래도 동전 카드가 타워를 만났기 때문에 회사라든지 커리어, 금전과 관련된 쪽에 어떤 제안이라든지 기회를 갖게 되실 수도 있고요. 하고 계시는 업무가 계속 어떤 루틴하게 이어져 왔는데 그게 타워 카드 갑자기 바뀌게 된다든지 맡고 있는 일의 어떤 사이즈, 내가 대하던 거래처 이런 것들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는 내가 좁은 강이 아니라 좀 큰 물에서 노는구나. 좀 이런 것까지 알게 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1번 분께서 이제까지 얼마나 좀 누적되어 온 힘이 있으셨는지, 노력을 많이 했는지,
오랫동안 능력을 갈고 닦았는지 그걸 이제 알아봐주는 세상,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알아보게 될 수도 있어요. 또 오늘 결정적으로 핵심 카드에 당신이 이제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카드가 나왔던 거는 이제 좀 만나게 되는 장면 자체가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예전에는 좀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야 했고 주도권이 나한테 없었거든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 그런 차원일 수 있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고른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선택한다, 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가능성도 크고요. 만약에 일이나 공부, 이렇게 금전과 관련된 동전 스타일이 아니라 좀 다른 차원으로 만들어 가신다면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동전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내 인생에 정말 현실적인 도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타워 카드가 계속 밑에 있으니까 이 결론까지 오기 위해서는 중간에 어느 정도의 이렇게 업앤다운, 변곡점, 어떤 흐름은 분명히 좀 폭이 좀 클 것 같거든요. 예상했던, 내가 생각했던 변화, 이런 차원보다는 조금 다른 식, 이야기가 다르게 흘러간다든지, 계획이 없었던 건데 정말 갑자기 상황적으로 바꿔야 되고 약간 벼랑 끝에 몰리는 순간 이거 진짜 가도 돼? 약간 이런 생각은 드실 수 있거든요. 생각했던 사람, 내가 바랬던 이상형,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정말 다른 사람,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현실적인 도움이 된다, 좀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커리어랑 정말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커리어에서 만났는데 거꾸로 관계적으로 큰 영향을 주게 될 수도 있죠. 이제 갑자기 강폭의 흐름이 달라지는, 물줄기가 달라지는 그런 현상도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건 내가 원했던 쪽의 변화가 아닌데,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내가 관계에서 실망을 했는데 커리어 쪽에서 새로 사람이 다가오면 변화는 맞는데 나는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변화는 아니잖아. 이렇게 나한테 좋은 일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타워 카드 자체는 나의 어떤 예상을 벗어나요. 그런 변화 정도가 있어야, 그래야 정말 제대로 된 걸 만날 수 있다. 제대로 새로운 걸 만날 수 있다. 인생에 또 다른 문을 열려면 그 나의 어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가 왔을 때 순간적으로 내가 주도권을 잡아서 나는 이거 가질 거야,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제까지 1번분은 좀 살아오시면서 충분히 이런저런 경험들도 많이 쌓으셨던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도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사실은 변화의 흐름이 왔을 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선택권, 이런 정도의 직감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변화의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꼭 바라던 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거 그냥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리고 골라볼게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의지나 어떤 주도권, 도전정신, 이런 거를 보여주시는 게 사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되게 크게 움직여질 수 있거든요. 내가 그냥 한번 도전해보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엄청 장기적인 플랜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봄에 1번분의 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현상에서 탁 화산이 터지는 좀 그런 순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면 화산이 터지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이게 내가 생각했던 화산, 저 언덕에서 터지겠지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터질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당연히 인간의 입장에서는 나의 예상을 벗어나니까 그럼 어디로 대피해야 될까? 갑자기 대피해야 되고 이사를 가야 되고, 이제 그러면 당연히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 아마 1번분은 직감적으로 이런 상황일 때는 저기로 가야 돼, 이렇게 동물적인 직감이 있으실 거예요. 남들이 가자고 하는 쪽,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선택해야 돼, 이쪽으로 가야 더 좋은 거야, 약간 그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어떤 상황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잡아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카드도 보시면 다람쥐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은 세상이 말해주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이미 좀 쌓아오신 노하우나 재능이나 역량이나 능력 같은 게 충분히 있으세요. 견뎌온 어떤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거든요. 준비해오신 보이지 않는 역량들이 있는데 이제 화산 폭발이 한번 크게 일어나고,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쪽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걸 계기로 여러분이 새로운 열매를 찾게 되는 좀 그런 장면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혹시 마음속에 1번분께서 나는 아직은 지금 타워 카드의 이 순간 화산 폭발 같은 걸 만날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카드들은 진짜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타워 카드의 순간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지만 진짜 나의 진심, 나의 정말 의지, 또 나의 방향성, 이거는 이쪽이지 라고 주도권만 잡으신다면
돌아서 봤을 때 정말 나도 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진짜 여러분의 길이 의외의 방향으로 열리는 그런 순간이 이번 봄에 온다고 해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지금 좀 마음이 외롭다라고 느끼는 분들 좀 계신 것 같아요. 요즘 특히 좀 나는 혼자서 좀 버티고 있는 것 같다, 좀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는데요. 사실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근데 정작 어떤 중요한 순간이 됐을 때는 약간 이번 분이 혼자 결정하셔야 되고, 뭔가 어떤 짐이 있는데 막상 이거를 들려고 하는 순간이 되니까 딱 주변을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결국 혼자 짊어져야 되는구나, 좀 이런 상황도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또 그게 조금 약간 몇 번에 걸쳐서 있으셔서 이제는 나도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나는 혼자 해야 되나 봐, 약간 이렇게 되신 그런 부분도 보이고요. 또 그게 이제 뭐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도 한동안 그럴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도 좀 보여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로 어떤 편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털어놓고 싶잖아요. 또 마음 한쪽에서는 내가 털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건 그 사람이 해결해 줄 수는 없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다, 좀 이런 생각, 약간의 어떤 체념, 이제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을 수 있어요. 중요한 일, 어떤 좀 큰 일을, 심각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딱 처음부터 쪼개기는 좀 어려우신가 봐요. 일단 내가 혼자 해야 돼, 뭐 나중에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할 거야,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이번 분들은 살면서 좀 혼자서 많이 하신 많은 것들을 좀 정리하고 해결하는 것도 혼자 해오신 좀 그런 모습으로 느껴지거든요. 사실 이런 게 당연히 뭐 나쁜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되게 책임감도 강한 거고, 이게 내 삶인데 어쨌든 내가 스스로 챙기려고 하고 되게 독립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생기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게 뭐든지 뭐 어느 정도 균형이 좀 맞아야 되는데, 사실 이번 분 경우에는 책임감이 지금 조금 더 무겁게, 솜이 있는데 걔가 물을 먹은 것처럼 좀 점점 무거워지는 좀 그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균형이 조금 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봄에는 일단 그거부터 먼저 잡혀야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보여요. 오늘 카드들이 좀 여러 장에서 잔잔하게 반복해서 보여주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제 당신은 좀 혼자 하지 않아도 된다, 좀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첫 번째 핵심 카드도 보시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해라, 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카드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짐을 토스해라, 넘겨라, 도움을 받아라, 좀 이렇게 징징대라, 좀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번 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정말 다른 사람 누군가가 오거든요. 이 사람이 그냥 관계적인 차원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현실적으로 이번 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상태로 온다,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카드도 완지의 시종이 나와 있거든요. 이 카드 자체가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 또 가슴이 뛰는 이야기. 이 카드는 주로 뭐 누가 고백을 해온다든지 긍정적인 이야기 짐 보따리를 들고 오는 좀 그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특히 완주 시종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어떤 연락이 온다거나, 이 카드가 메시지, 어떤 메신저, 소식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정말 듣기 좋은 소식, 예상하지도 못했던 사람의 소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연락을 하다가 알고 지냈는데 근데 지금은 연락이 끊어졌던 사람, 정말 예상도 못했는데 그 사람이 반가운 연락을 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래는 몰랐고 정말 기대도 안 했던, 평생 알지도 못했던, 지구 반대편에 사는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랑, 나랑 정말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연결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갑자기 와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 뭐 아니면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굿뉴스 이런 거 관심 있냐, 뭐 이런 식으로도 다가올 수 있거든요. 처음에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게 시종이기 때문에 별로 되게 무거운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별로 뭐 큰 용건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 메시지일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완주 시종은 처음에는 좀 가벼운 에너지가 있는데 얘가 되게 점점 의미를 키워가는 힘이 있거든요. 신입사원이 나중에는 엄청 대단한 CEO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로 말씀을 드리면,
2번 분이 이제 친구랑 만나기로 했어요. 이제 그래서 옷도 되게 편하고 그냥 뭐 별로 가벼운 마음으로 나간 거죠. 근데 거기서 친구가 엄청난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친구가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돼서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줄 알았던 정말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연결이 되는데 그 사람이랑 인사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이 갑자기 합석을 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막상 그 사람이랑 내가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장면들. 근데 이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준비가 내가 안 돼 있는 상태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막 각 잡고 옷을 차려입고 소개팅을 나가는 그런 모습과는 좀 결이 달라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데? 나는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전혀 예상 못했는데? 근데 너무 괜찮은데? 좀 이런 흐름도 있거든요. 근데 막상 2번 분 카드를 보면 여러분의 심리에서는 칼 4번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 보시면 이렇게 주인공이 쉬고 있고 멈춰 있고 또 에너지를 채우고 오히려 혼자서 회복하려는 그런 순간을 말하거든요. 이 카드 주인공은 이제까지 너무 달려와서 쉬고 싶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나 더 이상은 갈 수 없어. 멈출 거야. 쉴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번 분한테 이 완주 시종 에너지가 어디서 적용될 수 있을지 이걸 또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요즘에 일에 치이다 보니까 아니면 뭐 공부하느라 뭐 사람을 일단 잘 못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 그래서 사람들이랑은 칼 4번이 있기 때문에 별로 교류도 없고 조용히 지내고 계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완주 시종이 갑자기 오잖아요. 갑자기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연결이 생기는 좋은 소식을 듣는 좀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보조 카드로 여기 완주 왕이 붙었기 때문에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쪽에서 에너지가 이미 사실은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번 분 경우에는 내가 뭔가 여기서 힘을 내보고 뭔가를 시도해보자 이렇게 먼저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적으로 이미 주변에서 에너지가 도와주기 시작하거든요. 이번한테 와서 친구가 와서 진짜 너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만나볼래? 이렇게 아예 갖다 대고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어떤 준비된 일이 있는데 여러분은 쉬고 있었는데 2번 너 이거 같이 해보자 이렇게 손을 내밀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다음에 동전 6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돈이 되는 기회일 수도 있고 노하우가 내가 점점 쌓이게 되는 누적시키는 뭔가가 있는 손에 잡히고 보이는 좀 이런 차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인생에서 동전만큼의 의미가 있는 좀 그런 장면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서 정말 도움되는 관계도 될 수 있어요. 진짜 도움되는 기회를 알려주는 사람일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수준을 뛰어넘거든요. 이제 그리고 지금 결론의 방향 자체가 정의랑 여왕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게 되면 정말 정확한 대가, 이거 그냥 지나가는 기회가 아니라 확실한 보상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한 어떤 방향에 대한 의도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지 어떤 순수한 자세, 겸손하고 정직한 태도 그것에 대해서 하늘이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수준에 정확히 맞춰서 결과가 나온다.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왕제 자체가 풍요를 말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결과가 좋을 수 있어요. 별거 아니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던 기회인데 내가 열정과 순수한 마음과 끈기를 더했더니 내가 정말 진심으로 에너지를 썼더니 그게 정말 더 좋은 기회로 연결될 수 있고요. 나 원래 좀 사람들이랑 잘 교류 안 하고 같이 일을 잘 하지 않는 편인데 이제 이번 봄에는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미루지 않고 내 역할을 하게 되고 나도 시간과 에너지를 공정하게 쓰고 그랬더니 더 좋은 장면으로 연결될 수도 있죠. 내가 또 다른 사람 챙기고 정말 협력이 제대로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어디 사라지지 않고 나한테 좋은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새로운 발판이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기회로 연결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여왕제가 나왔을 때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회를 만나게 되는 길이 열린다. 좀 이런 흐름도 있어요. 여왕제 자체가 어떤 사람을 품어주는 여유가 있거든요. 이게 또 있을 때 이게 여유가 충분히 있어야 그 사람들, 나의 세상이 사실은 나한테 어떤 자연이 열매를 보답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돌려준다. 좀 이런 순환의 뜻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특히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거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사람, 제안해주는 사람 이제 그런 흐름들이 왔을 때 내가 그걸 처음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잡아주는 거 이게 좀 중요하겠죠.
예전 사람이 다시 연락해 온다거나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을 연결해 줄 때 이걸 진짜 흐름을 잡아보시면 이번 봄에는 그게 정말 탄탄한 인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관계 자체가 이번 분한테 의미도 있을 거예요. 특히 오늘 조언 카드 보시면 용기라는 되게 간략한 메시지가 나와 있거든요. 특히 이 카드는 약간 조금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 이 시종 카드랑 같아요. 약간은 좀 결말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좀 두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낯설고 좀 걱정이 되는 상황들, 안개 같은 상황, 뚜렷이 뭔가 결론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때에서도 내가 시종밖에 아직 계급이 되지 않지만 아직 씨앗이지만 그래도 내가 용기를 내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카드거든요. 원래도 새로운 기회든 새로운 사람이든 낯선 환경이든 이거는 당연히 손에 잘 안 잡히고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까 걱정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처음 뭔가 한다면 이거 내가 괜히 하는 거 아닐까? 이거 나한테 진짜 좋은 걸까? 좀 쓸데없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 들고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시간 괜히 낭비하는 거 아닐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번 봄에는 좀 사람을 통한 기회, 이걸 정말 잡으셔야 제대로 된 풍요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마 지금까지는 이번 분께서는 좀 많은 것들을 혼자 해결하려는 차원이 강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지 못했던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봄에는 그걸 정말 확실히 잡았을 때 제대로 된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번 봄에는 사람이랑 연결되는 순간부터 조금씩 운이 트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내가 인생을 혼자 사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어진 삶에 좀 묵직묵직한 그런 이슈들이 꼭 혼자서 해결하는 건 아니었구나. 이런 깨달음들. 이게 이번 봄에 정말 중요한 에너지라고 보이고요. 특히 누군가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 대화가 있는 순간이 핵심이에요. 그 사람이 그냥 대화만 해서 기분만 좋게 만들어주고 나한테 주변에 사람이 있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이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거거든요. 그때까지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이제 그리고 그 세계의 문을, 그 새로운 차원의 문이 있는데 그거 갈 때까지 대화를 이어가야 되고 그 문을 열 때 혼자 열지 않을 거고 누구랑 같이 열게 될 거거든요. 이제 그 순간을 진짜 꼭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3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요즘 3번 분들의 어떤 마인드, 생각 안에서의 되게 깊은 아랫부분, 그 무의식이 읽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삶의 특정 부분을 좀 바꾸고 싶은 것 같아요. 아, 나 이거 진짜 좀 달라져야 돼, 바꿔야 돼, 그런 열망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당장 안 바뀐다고 해서 되게 큰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매일 그냥 살아가는 눈 뜨고 그냥 눈 감을 때까지 벌어지는 일상들, 여기에 엄청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쉽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바꾼다고 해서 정말 힘든 건데 그걸 바꾸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진짜 될까? 이거랑 또 사실 지금 내가 사는 거가 그렇게 뭐 힘들진 않고 그냥 유지해도 괜찮은 것 같은, 크게 뭔가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면도 있으니까 그냥 뭐 계속 비슷하게 이어가는데, 그런데 그 되게 밑에 있는 여러분 마음에서는 아, 그래도 진짜 언젠가 꼭 바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유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 이거 계속 가져가면 그건 쉽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결론이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여러분 무의식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어떤 사람이랑의 특정한 관계, 그 사람이랑 이런 상태로 계속 있을 수 없는데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관계 자체, 내가 이 상태로, 연애라면 내가 솔로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의 미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미래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뭐 일이나 직업적인 차원일 수도 있고, 뭐 인생의 방향성, 아니면 뭐 여러분의 건강일 수도 있어요. 주변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이대로는 진짜 안 되겠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하고 계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 자체는 뭐 되게 막 힘들진 않으실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안정적인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게 지금 100% 만족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걸로 평생 가져가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인 거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생각했을 때
이제는 진짜 이 사람이랑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을까? 이건 아니지 않나? 좀 이런 고민일 수도 있거든요.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의 지금 상황 혹은 뭐 환경이든 지금 상태, 이거는 내가 진짜 원하는 방향,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지 않나? 이런 그런 의구심도 있고 잔잔하게 계속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진짜 내가 원하는 쪽은 뭘까? 근데 그걸 내가 정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을까? 좀 이런 질문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들은 사실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시기에만 나올 수는 있는 질문이에요. 이게 대운이 바뀔 때나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나기 직전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 상태가 괜찮나? 이거 유지해도 되나? 이런 질문이요. 왜냐면 사람들은 보통 운이 되게 크게 바뀌지 않는 시점, 평탄한 어떤 대운의 중간 부분, 이제 그 사이클에서의 가운데 부분에서는 이렇게 되게 깊은 변화에 대한 질문을 굳이 하진 않아요. 현재 상태에 대한 의구심 자체가 잘 안 생기거든요. 그냥 주어진 일을 하느라 바빠서 나의 무의식 자체도 약간 기계처럼 돌아가게 되고 무의식에서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사이클이 끝나가고 새로 시작되는 그 대운의 전환기 앞에서 보통 이건 안 되는데? 운적으로 봤을 때도 에너지가 나를 계속 밀고 있거든요. 바꿔야지. 지금 운의 교체기가 왔어. 그러니까 너도 의지적으로 뭔가를 바꿔야 돼. 이렇게 사인을 주는 거죠. 커다란 문을 우리가 인생에 앞두게 되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저 앞에는 뭔가 큰 문이 있는 것 같다. 이 변화의 변곡점, 갈라지는 갈림길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문의 존재, 갈림길의 존재. 이거에 대해 알게 되고 그러면 내가 이때 어떤 쪽으로 선택해야 되나? 저 문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 문을 여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한 번만 사는 게 아니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그 끝없이 이어지는 운명의 사이클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3번 분께서 뽑으신 카드도 보시면 지금 두 번째 카드로 심판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심판 카드는 사실 타로 카드가 78장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엄청 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의 인생을 한 번 끝냈다가 다시 시작하는 그 정도의 에너지예요. 이 카드는 하늘의 문이 열린다. 죽어있던 당신은 살아나게 된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재생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되게 작고 되게 심플한 그런 변화가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정말 커다란 챕터가 하나 끝나고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좀 그런 순간을 말하거든요. 이 심판 카드가 말하는 에너지는 우리 인생을 약간 대하소설, 장편소설이라고 봤을 때 이게 한 20권 정도 된다라고 친다면 그 중에 한 권이 끝나고 새로운 책을 시작하는, 그냥 책의 한 장 한 장을 넘기는 변화가 아니라 책이 끝나고 새로운 책이 열리는 정도의 변화를 말해요. 그래서 이 카드를 뽑으면 이 어떤 좀 사건을 만나는데 그 외부적인 사건 자체가 작지가 않아요. 아, 이제 내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갈 거구나. 이런 직감이 들거든요. 신대륙을 발견하려는 사람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이 콜럼버스 생각해 보면 동쪽으로 가거든요. 망망대해,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를 나침반 하나만 의지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주변 변화는 없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나는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고 언젠가는 땅을 만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엄청난 큰 대륙을, 땅을 만나요. 이제 그러면 드디어 왔구나. 나는 이제 바다 생활은 접을 수 있어. 나는 이 땅에 정착할 거야. 여기를 개척하자. 이렇게 바다 생활이 끝나고 땅 생활이 시작되는 이 새로운 챕터를 만나는 그런 구간, 그 변화의 구간, 이제 땅이 보인다. 이걸 말하는 게 심판 카드거든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카드에서도 당신은 직감이 있으니까 그 직감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두 장이 나왔다는 걸 보면 이미 3번 분 마음 안에서도 나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나도 사실은 변화할 수 있을 것 같고 변화가 이런 쪽으로 올 것 같다. 이런 방향성, 변화의 이런 상황들을 조금씩 느끼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건 아니지. 나한테 더 맞는 환경, 나한테 더 맞는 어떤 그런 주파수가 맞는 쪽이 있을 것 같아.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들. 이게 지금 변화 직전에 나오는 시그널이거든요. 이제 그리고 지금 오늘 여러분의 심리 카드도 보시면 바보랑 칼의 왕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확실히 시작되는, 뛰어드는 그런 에너지는 있어요.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미 마음속에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이 있으세요. 이게 완벽하게 다 세팅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북쪽으로 갈 거야. 나는 서쪽으로 갈 거야. 이 정도의 판단은 이미 끝나셨고 감이 있으시거든요. 그 감이 또 칼의 왕이기 때문에 정확해요. 또 오늘 보조 카드로 러버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양자택일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또 컵 8번도 나와서 더 좋은 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동수도 같이 물려 있어. 그러니까 결국 3번 분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 혹은 지금 여러분의 상황 이게 되게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떠나기로 결정했다. 움직이기로 결심한다. 좀 이런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적인 차원이라면 3번 분들 중에 내가 좀 솔로로 오랫동안 지내왔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될 때가 왔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스스로 환경을 바꾸게 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모임에 이제 나가보겠다. 아니면 내가 새로운 사람 만나려는 어떤 시도나 도전 해보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고 또 여러분이 스스로도 시도를 해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번 봄에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도전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 만나는 운은 사실 굉장히 좋아요. 지지부진했던 상황이라든지 관계에서 좀 오랫동안 고인물이었던 그런 차원에서는 벗어나는 에너지가 강하거든요. 또 지금 정의 카드가 보조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충분히 마음 아래에서는 이걸 진짜 오랫동안 재보시고 생각해 오셨을 거예요. 이제는 진짜 다른 방향을 선택해야 돼. 이 결론이 여러분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 선택의 핵심이 지금 심판이잖아요. 그냥 하나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인생의 흐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새로 모임에 들어간다. 새로운 사람 만난다. 어떤 취미를 소소하게 시작했다. 새로운 장소에 가보기로 했다.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이동의 도전의 포인트를 시작하지 않으면, 일으키지 않으면 절대로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온라인에서 어떤 여러분이 커뮤니티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인생의 인연을 만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그 결론까지 절대 도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를 취미로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게 나중에 투잡이 된다거나 아예 글로 갈아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는 그 취미로 배우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없으면 결론까지 절대 갈 수가 없죠. 아예 갈아타게 되는 거 이런 거는 시작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또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이 내 인생의 멘토가 될 수 있고 어떤 이직이나 전직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갖다주는 새로운 힘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그 모임에 애초에 나가지 않았다면 이건 결론이 불가능하죠. 이 선택 자체는 엄청 소소하게 시작될 수 있는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엄청 크게 될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랑 그냥 소소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됐는데 해볼까? 라는 도전이 크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광고를 봤는데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 저거 재밌지 않을까? 이런 느낌들? 그게 이제 사실은 마법사의 실행력이 있어야 가능한 결론이거든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현실이 되는 거죠. 특히 3번 분이 가지고 계셨던 보이지 않았던 거, 가지고 있는 잠재력, 남들이 모르는 재능, 내가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은 작은 아이디어 이런 게 드러나는 쪽이라면 정말 3번 분은 대운의 변화로 잡아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 지날수록 내가 그때 했던 그 작은 선택이 나의 어떤 실행력이 그게 결국 내 인생의 방향 자체를 바꿨어.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지금 조언 카드도 보시면 조금 멀리 느껴지는 거, 결론은 좀 멀어 보이는 거, 그런 것도 한번 도전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카드 주인공도 보시면 지금 달을 향해서 손을 뻗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달까지 이렇게 손을 뻗는다고 해서 달까지 닿을 수는 없을 거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야. 이거 지금 내가 아직은 땅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 위치에서는 어려운 거 아니야?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애초에 시도하지 않을래. 이 기회 자체를 포기하게 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내가 손을 뻗는 것도 점점 더 잘하게 되지만 달도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나한테 가까이 다가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내가 끌어당기는 에너지를 실행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바뀔지 이 모든 것이 다 유동적이에요. 우리는 달이 고정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달도 에너지 차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손을 뻗으면 그 다음에 얘가 그 끌어당겨지는 자석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지. 이 실행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결정적으로 마지막 카드 보시면 카멜레온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미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취미로 뭔가 해봐야겠어. 그냥 한번 심심해서 딱히 그렇게 결론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그냥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도
너무 대충 하면 이 실행력이 단단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이 카드는 실행을 할 때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한 번 할 때 정말 약간 직업으로 하는 사람처럼,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할 거 1시간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거죠. 집중해서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만 조금 바꿔도 그 선택이 엄청나게 큰 결과로 올 수 있거든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보고 도전할 때 한 번 제대로 해보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실행력을 단단하게 굳혀가신다면 진짜 여러분의 그 소소해 보이는 선택도 인생에 어떤 숨겨져 있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그 문을 내가 밀 수 있어, 열 수 있어. 그런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요즘 약간 좀 애매한 감정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이게 겉으로 봤을 때 엄청 큰 문제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관계든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거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저 사람이 뭔가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이 나의 상황이, 나의 환경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돼도 되는 건가? 이거 맞는 거야? 좀 이런 애매한 느낌? 좀 찝찝한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 칼 7번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조직이나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곳 안에서의 여러분의 위치, 학교나 회사, 어떤 모임 안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에너지 차원이기 때문에 눈에 확 보이진 않을 거예요. 칼 카드 자체가 좀 보이지 않거든요. 약간 분위기를 말해요. 그래서 분위기가 뭔가 불편하고 좀 신경 쓰이는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는 속마음을 다 말하지 않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들. 내가 어떤 모임이나 회사, 조직 여기 있는데 이 포인트는 좀 투명하지 않은 것 같아. 숨겨진 게 뭔가 있는 것 같아.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한테만 유독 좀 애매하게 행동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뭔가 좀 뒷담화하는 느낌일 수도 있고 나는 어떤 부분에선 좀 안개처럼 답답해. 좀 이런 상황이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4번 분께서도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아닌가? 이게 내가 괜히 예민한 건가? 아니 진짜 뭐가 있는 걸까?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도 받고 계신 부분도 느껴지거든요. 가족인데도 그 사람이 뭔가 나한테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 좀 이런 마음들? 내가 이 사람이랑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친구, 동료, 좀 나랑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나한테 말을 안 하고 숨기는 느낌들. 이 카드 7번 자체가 숨기고 있다. 뭔가 뒤통수 치는 느낌도 있다. 드러내지 않는 속마음이 있다. 거짓말, 배신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카드가 이 칼 7번 카드거든요. 누군가가 나한테 자기 얘기를 오픈하지를 않아요. 혹은 상황 자체가 나한테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뒤에 지금 이 카드에 보이는 것처럼 뭐가 지금 계속 있는 것 같은 등떨미가 좀 이상한 느낌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4번 분들 경우에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뭔가가 지금 정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데 이게 지금 느낌이 조금 쎄하고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장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지금 보조 카드에 칼 2번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갈등을 좀 피하고 싶은 본능적인 그런 뒤로 물러서는 에너지가 있어요. 지금은 아무리 쎄한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걸 두고 당장 내가 클리어하게 액션을 취할 수가 없어요. 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고 나를 일단 방어해야 되고 문제를 조금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이거를 내가 아무리 뒤통수가 쎄하다고 하더라도 깊게 파고들면 왠지 골치 아플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은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오히려 좀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게 나은 것 같다. 좀 이런 느낌들. 일단 그냥 좀 넘어가자. 좀 굳이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좀 상황을 지켜보자. 지금은 일단 갈등이 커지면 안 될 것 같아. 좀 이런 생각이 강해서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핵심 카드를 보시면 좋은 방향으로 갈 거야. 평화롭게 해결될 거야. 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좀 애매한 상황들? 근데 그게 좀 한동안 이어졌을 수 있거든요.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들. 올 봄에 들어서면 차분하게 정리가 될 수 있고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 그런 가능성이 크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오늘 두 번째 카드 흐름을 보시면 완즈 시종이 나와 있거든요.
완즈 시종 자체가 새로운 소식, 예상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뉴스 좀 이런 걸 말해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이제 가만히 있어도 누가 오고요. 얘기를 들려주고 대화가 시작되는 그런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완즈 여왕이 보조로 붙어 있거든요. 자신감 있는 사람, 과감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 온다. 좀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약간 회피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봄에는 어떤 사건이 펼쳐지고 혹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대화가 시작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새로움이 있는데 이 해결점 안에서 4번분이 핵심,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데 그 안에서 4번분의 의견이 좀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될 수 있어요. 또 지금 동전의 왕도 핵심 카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문제 상황이 있었는데 좀 애매하고 찝찝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되는데 이러한 그 해결의 흐름 자체가 되게 차분하고 조용하게 좀 안전하게 부드럽게 이어질 수도 있고요. 또 결론들도 교황이랑 동전 3번이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좀 공식적으로 정리가 될 거고 그러면서 일단 사람들이랑 관계도 좋아지고 일이 잘 풀리고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같아지고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는 좀 그러한 모습이 있거든요. 상황이 정리가 될 거고 4번분이 핵심이 되고 딱 여러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우리는 이제 4번 있으니까 그냥 이제 고민하지 않아도 돼. 열심히 일만 하면 돼. 이제 정말 달려가자. 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좀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관계다라고 한다면 찝찝한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면 이제 오해가 풀리게 되고 이제는 진심을 보여주고 서로 솔직하게 대할 수 있고 각자 자기 일을 알아서 하면서도 공유하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여럿이 일하는 상황이나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 조직 이 안에서의 찝찝한 상황이었다면 그 안에서 그 보이지 않는 정치 구조, 권력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4번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만들어진다, 재편된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교황 카드가 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정말 내가 권력을 잡게 된다. 정치적으로 우위를 가지게 된다. 이런 흐름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황은 이 사적인 이익은 그렇게 관심이 있지가 않거든요. 교황은 심리적인 지도자, 도덕적인 지도자 이런 걸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지위가 없어도 이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을 기댈 수 있고 정말 내가 4번한테는 속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 그래도 우리 안에서 핵심은 4번이지. 이렇게 멘토가 될 수 있는 존경하는 부분이 있는 그래서 굳이 어떤 돈이나 자리를 가지고 보상받지 않아도 4번분 입장에서는 보상이 심리적으로도 충분히 채워지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 승진을 하거나 돈을 많이 받게 되진 않을 수 있지만 나의 어떤 만족감 이런 게 엄청 올라가요.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나의 정체성이 달라지거든요. 이 사람들 안에서 나는 정말 인정받는 존재구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이랑 나랑에서 나의 위치가 사실 중요한 거구나.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르구나. 이런 만족감이 커요. 이거는 사실 돈이나 명예보다도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애매한 관계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서 나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을 못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네가 옳은 것 같아. 좀 이렇게 말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는 나는 너랑 잘 지내보고 싶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도 다가올 수 있죠. 어쨌든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장면, 마음에 있던 응어리, 찌꺼기, 안개 같은 것들, 오해 이런 거는 확실히 풀려가는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렇게 애매하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했던 거, 안개처럼 답답했던 거 이게 해결되고 나니까 내 앞이 그렇게 막막한 건 아니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구나. 약간 이런 안심들. 이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잘한 오해들 때문에 안 보여서 그런 거고 생각보다 큰 오해나 큰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 사실 나의 주변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몰랐던 거.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안개 같은 상황을 만나면 주변 상황이 불확실하면 머릿속으로 되게 여러 가지를 상상하게 돼요. 근데 이 상상들은 주로 부정적으로 가게 되고 실제로 어떤 대화를 해봤을 때는 되게 심플하게 상황이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카드들이 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봄의 4번분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과의 대화가 시작되고 그걸 계기로
사번분의 입지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편하게 가져가실 수도 있고 앞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더 좋아지는 방향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언 카드도 보시면 좀 더 시간은 필요할 수도 있고 조금 차분하게 바라보시고 인내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까지 좀 애매했던 거, 오해에 있었던 상황들. 이거는 사실 대화가 시종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게 단숨에 되지는 않고 하루아침에 변하는 양상은 아닐 수 있어요. 안개가 걷히는데 그게 갑자기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좋아지는 좀 그런 흐름이거든요. 조금씩 말문이 트이고 서서히 오해가 풀리고 평화를 향해서 천천히 가는 좀 그런 차원이에요. 이제 그래서 누가 이제 4번분한테 오셔서 대화를 해보자, 시작해보자, 얘기 시작하자, 좀 말을 걸어올 수도 있고, 전화를 해올 수도 있고, 전화를 남길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일 때, 나는 지금 이 사람이랑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피하고 싶어, 외면하고 싶어, 칼 2번의 에너지, 이 회피하고 싶은 마음, 요거를 일단 먼저 내려놓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화를 피하지 않는 거, 직면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얘기를 그리고 또 먼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외부에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먼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까지 보시면 내가 이 안에서 어느 정도의 중심을 잡아가야 되거든요. 끝까지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한번 보시다가 들어보시다가 나는 이런 쪽이 좋다. 나는 이런 방향을 원한다. 나에게는 그게 평화로운 차원이다. 요런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방향성을 약간 짚어두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약간 이제 줄을 당겨주는 그런 맥락이 있어야 정말 4번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뭔가 하나를 좀 오랫동안 버텨오신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사실 우리는 좀 보통 자기가 해온 것들, 쌓아온 어떤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봤을 때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뭔가를 꾸준히 해온 분들일수록 이제 스스로를 보실 때 나는 그래도 아직 멀었다, 좀 부족하다, 좀 더 해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잘하시거든요. 근데도 본인이 느꼈을 때는 아직 멀었다. 나는 이 정도는 좀 부족하고 갈 길이 멀다. 나는 초보자 수준이야. 좀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좀 접는 면들이 있어요. 지금 카드들을 보면 5번 분들도 좀 그런 편이다. 좀 이런 부분이 보이거든요.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실 거고 또 어느 정도 겸손함이 조금 더 강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겸손함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지금 스스로의 어떤 가치나 존재감을 낮추게 되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봄에는 정말 이 봄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노력이라든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 그게 정말 눈에 보이는 결과로 만나게 되는 가능성이 좀 들어와 있고요. 세상이 객관적으로 정말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지금 두 번째로 나온 핵심 카드를 보시면 얘가 완즈의 여왕이거든요. 완즈 여왕은 자신감이 진짜 강한데 그 자신감이나 자존감 같은 게 그냥 혼자 그냥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 매력적인 사람이거든요. 특히 그냥 매력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눈길을 주게 되고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고 그런 매력들,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완즈 여왕은 보통 어떤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정도의 에너지가 있는 카드예요. 이게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어떤 감춰지지 않는 매력. 그냥 나는 평소에 일상생활에 학교를 왔다 갔다 하든 회사를 왔다 갔다 하든 그런 상황인데도 누군가 길거리 캐스팅을 하는 그 정도 매력이 있어요. 너는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넌 누가 봐도 정말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밖에 없어. 이렇게 캐스팅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정도거든요. 우리가 어떤 모임같이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 상황을 보면 굳이 자기를 막 과시하지 않아도 뭔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도화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왠지 저 사람한테 말을 걸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들. 또 회사 안에서도 완즈 여왕이 있으면 왠지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뭔가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난 정말 저 사람이랑 같이 일해보고 싶어 이런 느낌들.
근데 이 완주 여왕은 그런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를 뽑으셨기 때문에 5번 분 카드들은 사실 이번 봄에 당신은 완주 여왕이다. 사람들이 5번 분을 바라보는 시선 이게 달라질 거다. 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봄에는 누가 와서 이제 정말 예상하지 않은 사람 혹은 예상했던 사람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세상에서 와서 5번 분한테 이거 정말 5번이 하면 잘할 것 같다. 이거 5번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냐? 혹은 나는 당신과 같이 일해보고 싶다. 같이 해보고 싶다. 나는 사실 너는 끌림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잘한다고 소문을 들었다. 이거 사실 평판도 엄청 좋은 카드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완주 여왕이 왔을 때는 그냥 칭찬만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또 이게 듣기 좋으라는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5번 분이 그런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자기력처럼 자기장처럼 끌어당겨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완주 여왕은 여왕이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는 기회로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결정적으로도 첫 번째 핵심 카드로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료하게 성공이 온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다이렉트로 말하는 카드예요. 성공이 준비돼 있다. 진짜 가까이 왔다. 코앞에 있다. 이런 걸 말하는 카드거든요. 노력이 노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만나고 열매를 만나고 인정받게 된다. 당신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일단 결과가 훨씬 더 좋다. 좀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이제 이 카드를 만나면 보통 이제 되게 후련해져요. 왜냐면 오랫동안 누적되는데 결과가 안 보여서 좀 답답한 응어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성공은 되게 후련해요. 이거를 이번 봄에 5번 분이 잡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사실 이미 여러분이 동전 8번을 깔고 계시기 때문에 5번 분은 이제까지 정말 성실하게 꾸준하게 해오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어떤 복권 당첨이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당신은 해왔다. 겸손해서 그렇지 또 이제까지 뭔가 세상이 인정해주지 못해서 또 혹은 타이밍을 만나지 못해서 스스로도 너무 기준이 높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해서 그렇지 인정받을 만하다. 좀 이런 뜻이 있는 카드예요. 이 사람도 지금 마을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멀리 와서 묵묵히 동전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까지는 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동전을 섬세하고 정교하게 정말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 왔는지 이거를 세상이 아직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이제 8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거의 완성 단계에 다다랐고 이 장인 정신은 숨길 수가 없다. 동전이 이렇게 하늘에 걸린다. 모두가 멀리서도 볼 수 있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원래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는 거, 도화살 끄는 거 이것도 운의 때가 있어요. 도화살이 있다고 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 운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도화살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 도화살이 강력하게 발휘되는 시즌이 있어요. 이게 다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타고난 도화살이 있어. 그러면 언제나 모든 사람을 다 끌어당기는 거 아닌가? 이렇진 않아요. 시대의 운이 받쳐줘야 되는 거고 도화살도 상황이나 환경의 에너지를 같이 받아야 그래야 그 도화살이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까지는 5번 분이 그런 장면이 많지 않았거나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나는 도화살은 없는데 나는 뭔가 인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거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거든요. 동전이 8개까지 만들어지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해요.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서 내가 8개까지 만드는데 뭐 하루 이틀로 될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타고난 도화살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동전 8개를 만들 수 있는 재료와 능력은 가지고 오셨거든요. 또 지금 다음 카드도 보시면 동전이 결국에 하나 더 늘어가지고 9개가 되거든요. 이제는 그냥 동전을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나의 포도 정원을 가지게 되고 이 포도 정원은 와인까지 만들 수 있는 부가 계속 늘어날 수 있고 부가 앞으로 늘어나는 수준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또 포도가 그냥 포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카드는 운명의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운명의 힘을 받아서 수레바퀴를 타고 더 크게 움직이게 된다. 좀 이런 흐름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번 봄에 사실 오늘 카드들이 봤을 때는 5번 분은 정말 약간 스포트라이트가 탁 켜지는 그런 느낌들도 있어요. 정말 무대가 쫙 열리는. 근데 그게 사실은 갑자기 생긴 행운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진짜 이미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결과예요.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5번 분한테 좀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한다든지 심리적으로도 많이 의지하게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지금 운명의 수레바퀴 위에 힘카드로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 힘카드는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와 매력 이런 게 이제는 사람들한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이 내공은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한 인내의 시간을 겪었다. 모두가 바라보게 된다. 좀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영향력은 힘카드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억지로 뭔가 내가 한 번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너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생각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고 정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좀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거든요. 또 힘카드 가진 사람은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과시하거나 뭔가 자랑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 도화살의 에너지가 어떤 운의 시즌을 맞았을 때는 내가 막 억지로 꾸며가지고 뭐 화장을 하거나 화려한 옷을 입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순수한 맑은 얼굴만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끌어당기는 그 에너지가 도화살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약간 향기가 나는 꽃이랑 같거든요. 이 도화살의 에너지가 텐션을 받으면 벌이 올 수밖에 없어요. 굳이 내가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 여기를 보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5번 분을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벌이 모이듯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까지 탔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끝이 아니라 이제 도화살이 켜지는 게 그냥 사람들을 모은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름이 알려질 거고 다음 기회로 연결될 수 있고 더 넓은 데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로 5번 분의 이번 봄 장면을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제 혼자만 공부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번 봄에는 드디어 점수가 되게 잘 나오고 높은 성적을 얻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너 어떻게 그 점수를 만들었어? 공부의 어떤 노하우 이런 걸 물어보게 되고 뭐 후배들이 조언을 구하게 되고 그걸 나중에 가르치는 사람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5번 분 경우에는 지금 조금 혼자 있는 것 같고 좀 막막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답답한 부분 이거를 포기하지 않는 거 2번 봄에는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동전 8번 자체가 정말 오랫동안 버티는 사람이 미래를 바라보고 버텼을 때 조금만 더 가면 성공을 만난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마지막 고비 이걸 넘기는 거 이거의 중요성인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마라톤 할 때도 생각해보면 그 마지막 구간이 제일 막 숨차고 다 때려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5번 분은 정말 이번 봄에 내가 태양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 그 문장이 내 인생에 펼쳐지는구나.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나 해오시던 것들 꾸준히 가져오셨던 것들 이미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것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전 만드는 도구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게 있거든요. 그거에 좀 더 집중해 보시고 내려놓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원래 눈에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이 보이면 한 번에 다 잡고 싶고 욕심 들고 남들이 가지는 것도 가지고 싶고 내가 원래 있는 것도 또 가지고 싶고 막 욕심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 개를 동시에 하다 보면 당연히 에너지가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동전 8번이 있는데 얘보다 좀 더 한참 낮은 카드가 동전의 2번이거든요. 동전 2번은 멀티태스킹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근데 원래 진짜 고수, 8까지 오는 사람들은 여러 개 안 하고 이제 하나에 딱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힘이 있어요. 동전 2번밖에 안 되는 사람,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동시에 여러 개 하고 싶거든요. 이거 찔러보고 저거 찔러보고. 그러면 당연히 다 놓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진짜 뭔가 달콤한 꿀을 만들 수 있기 위해서 그 정도의 시간도 들여오셨고 이제까지 노력 많이 해오셨다라고 보이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약간 과소평가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높아서 그렇지 진짜 이번 봄에는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성공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해오신 게 열매로 나오는 그 순간이 오고 있으니까 꿀로 올 수 있도록 좀 더 집중하셔서 그 꿀을 온전히 여러분이 다 수확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